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진행을 맡고 있는 김우경 기자입니다. 오늘은 원래 이동욱 헌재소장 후보자의 청문회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야 간의 의견 차이가 심해서 보고서 채택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 본회의에 처리하는 방안이 남아있긴 하나 강창희 국회의장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결국 이제 남은 길은 단 하나, 이동욱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가지고 담당 기자로부터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제일 문제가 된 게 특정 업무 경비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굉장히 아마 국민들이 보기에는 생소한 단어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특정 업무, 보통 이제 판공비라는 말이 이제 국민들에게는 좀 익숙할 겁니다. 근데 특정 업무 경비는 이 판공비도 아니고요. 네. 판공비는 요새는 이제 업무 추진비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 업무 추진비는 공무원 클린카드, 요새 기업에서도 이제 법인카드를 통해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특정 업무 경비라는 것은 이 현금이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용도의 자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국정원 그렇게 이제 좀 일반적으로 용처를 갖다 이전부터 이제 밝히기 좀 어려운 이제 그런 특수수사나 뭐 특수활동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그 용처를 밝힌 다음에 현금을 타다 쓴 다음에 나중에 증빙을 하는 형식으로 돈을 받아 쓰는 그런 용도의 자금을 특정 업무 경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긴 예전에 보니까 제가 검찰 출입할 때 보니까 검사들이 마약 사범하고 은밀하게 뒷거래를 해요. 돈으로도 좀 관리를 하던데 그 카드를 긁어줄 수는 없으니까 그 마약 사범들한테 좀 뒷돈도 챙겨주고 그러면서 이제 정보원으로 활용을 하던데 아마 그런 용도로 특정 업무 경비를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특정 업무 경비를 찾아가게 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윤 기자님과 비롯한 취재진과 보좌관들이 처음에 애초에 의문점을 갖게 된 게 그 재산 문제 때문에 이 특정 업무 경비를 찾게 된 시발점이었다면서요? 예.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사실 특정 업무 경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한 번도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적이 그렇죠.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죠. 그리고 이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가끔씩 이제 국정감사할 때나 이제 감사원에서 이제 이거의 출처를 제대로 밝혀달라는 요구가 간혹 있었을 뿐이지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동욱 후보자의 경우에는 재산 증식 과정이 이제 설명이 되지가 않아서 그 과정을 갖다가 다시 이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또 분석하다 보니까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 자금이 쓰여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제 식의 추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동욱 후보자의 경우에는 헌재 재판관으로 2006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6년 동안 재직하면서 총 소득이 급여와 월급을 다 합쳐서 한 6억대 초반이 됩니다. 세전 소득은 한 6억 9천 정도 되고요. 세후 소득이 6억대 초반 정도. 연봉이 1억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1억 정도입니다. 근데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액이 늘어난 금액만 한 5억대 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자기가 번 돈을 대부분 다 이제 하나도 쓰지 않고 저축을 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 기간을 따지고 보면은 세 자녀들이 4명이 있는데 네 자녀들의 예금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줬을 것 같지도 않고 또 자녀들은 또 2010년 이후로는 재산 공개를 또 거부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서로 따로 생계를 꾸린다는 이유에서 재산 공개를 거부를 해요. 그래서 과연 이 돈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저축을 하게 되었을까를 여러 가지 이제 한번 가설을 세워가면서 이제 원인을 한번 추적을 해봤던 도중에 잠깐요.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동욱 후보자가 6년 동안 6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번 6억을 거의 고스란히 저축을 했으니 그러면 도대체 6년 동안 뭘 가지고 생활했느냐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제 추적을 하게 됐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그 기간 중에 이동욱 후보자가 쓴 돈이 또 없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외국에 유학 중인 딸에게 송금한 금액만도 한 5천만 원이 넘고요. 생활비 이외에도 그런 것들이 쓰였다 이거죠. 기부금도 5천만 원이 넘었고
또 이제 자동차도 그 기간에 이제 2대를 구매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고급 승용차를 뽑았기 때문에 최소한 3천만 원이 넘는 네. 금액이었고 보험금도 또 5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생활비 이외에도 거의 2억 원 넘는 그런 지출이 있었거든요. 네, 네. 생활비까지 합치면 사실 이 금액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알 수 없는 건데 네. 그 신용카드 금액만 한 계좌에서 1억 원이 빠져나갔어요. 네. 6년 동안. 6년 동안. 예, 그러면 최소 3억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돈을 갖다 저금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이제 계속 찾다 보니까 네. 특정 업무 경비까지 네. 이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심했던 건 특정 업무 경비가 아닌 현금으로 주어지는 특정 업무 경비가 아니라 카드로 주어 쓸 수 있는 업무 추진비, 여기에 먼저 관심을 가졌었죠. 사실 저도 특정 업무 경비라는 것 자체가 있는지도 몰랐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실 업무 추진비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업무 추진비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빨리 한번 이제 받아보려는 노력을 했는데 네. 막상 받아보니까 업무 추진비가 6년 동안 물론 적은 액은 아닙니다만 2천만 원 정도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분이 재산이 이제 증식되는 과정을 다 소명하기에는 네. 좀 부족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내역도 네. 좀 분석을 해보니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한 20%에 가까운 400만 원 정도를 휴일이나 석가탄신일 같은 공휴일에 네. 자기 집 근처에서 대부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공무원 지침상 이제 주말에나 공휴일에 이 사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또 근무지에 벗어나도 사용을 못하게 돼 있고요. 예, 업무에 관계되게 사용한다면 증빙을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뭐 저 헌재 연구관들을 불러서 분당 집에까지 불러서 근처에서 밥을 먹이지는 않았을 테고 가족끼리만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거죠.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또 해명을 해온 게 네. 그 지침이 있은 이후부터는 주말에 사용하지 않았었고, 네. 지침이 있기 이전에는 가족들과 먹은 것이 아니라 네. 그 헌재에 있는 헌법 연구관들과 주말에 등산을 하면서 네. 그분들에게 이제 식비로 사용한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그 말도 이제 거짓말이 된 게 그 네. 내역을 살펴보면은 지침은 2012년 초에, 매년 초에 사실 지침이 나오거든요. 기획재정부에서. 네. 2012년 초에 지침이 있었는데 본인이 퇴임하기 불과 2주 전에도 집 앞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21만 원을 결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은 뭔가 좀 잘못 알고 좀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업무 추진비, 물론 편법으로 쓴 게 드러나긴 했으나 그걸로 6억이라는 저축액을 설명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본 거죠. 네. 그러면 그래서 특정 업무 경비를 의심하게 된 건가요? 그래서 사실 다양한 각도로 이제 원인을 분석해 봤는데 네. 사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혹시 스폰서가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 그렇죠. 스폰서가 가장 일반적이죠. 네. 예. 근데 사실 뭐 예단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네. 근데 법원 관계자로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들은 것이 네. 현금으로 주어지는 공금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게 이제 알아보니까 특정 업무 경비이고 네. 헌법재판소에는 연 10억 원이 배정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혹시 아닐까라는 이제 추정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 그 특정 업무 경비는 연 10억인데 이동욱 후보자 개인에게는 1년에 한 5천만 원씩 정도 지급되는 건가요? 6년 동안 이동욱 후보자가 3억 2천만 원을 6년 수령했습니다. 동안 3억 2천. 그러니까 예. 1년에 5천만 원이 조금 넘는 액수겠네요. 예. 사실 이게 물론 헌재가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 연구관과 다른 직원들 포함해서 직원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특정 업무 경비라는 건 혼자 쓰라고 주어진 돈이 아니라 이 부서가 같이 쓰라고 주어진 돈인데. 그렇죠. 근데 이분이 3,200만 원을 수령해서 대부분 3억 2천이요? 예, 3억 2천만 원을 수령해서 개인 계좌에 넣고 사용을 했었던 거죠. 그 돈은 헌재로부터 받을 때는 현금으로 받아서 그리고 자기 개인 계좌를 만들어서, 이 개인 계좌가 신한은행 계좌입니까? 네, 맞습니다. 신한은행 계좌에 현금으로 받은 돈을 넣고 썼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용 내역서, 특정 업무 경비에 대한 사용 내역서를 헌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청문회 끝날 때까지 줄기차게 요구를 했지만 네. 결국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정 업무 경비를 얼마를 받았고 어떻게 썼는지는 어떻게 알게 됐나요?
이동욱 후보자가 이제 본인의 통장 내역을 네. 이것도 이제 청문위원들이 국회에서 요청한 자료였거든요. 네. 그래서 통장 내역을 그 청문회 바로 전주 토요일에 보내왔어요. 네. 예. 토요일부터 월요일이 청문회였는데 예. 토요일 날 왔다 이거죠. 예. 네. 토요일부터 그 이동욱 후보자 이제 통장 내역들을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했던 거였죠. 네. 크게는 이제 월급 통장을 받는 A 통장과 A 예. 통장은 월급을 받는 통장이고 네. 급여를 받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하면. 네. 그리고 B 통장은 수당이랑 아하. 그 외의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그런 통장인데요. 네네. 이제 B 통장을 분석을 하다 보니 네. 특정 그 일정하게 한 달에 일정한 시기에 그 한 300만에서 500만 원의 돈이 입금되는 이제 네. 그런 그 반복된 패턴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돈이 무슨 돈일까 이제 계속 이제 주말 내내 이제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해봤는데 이 특정 업무 경비 말고는 설명이 좀 안 된다는 그런 이제 결론을 사실 내리게 되었거든요. 그 고민은 우리 윤 기자님을 비롯한 취재진과 그리고 주로 민주당이겠지만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지금 예. 네네. 아하. 근데 저도 일요일쯤에 네. 이제 기사를 그 발제를 할 때 이게 특정 업무 경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네. 이제 했었었는데 네. 그때만 해도 이제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기사를 못 썼어요. 네. 근데 월요일날 청문회 때 이제 바로 이것부터 질의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본인이 특정 업무 경비가 맞다고 인정을 아하. 하게 된 거였죠. 네. 예. 결정타가 된 게 청문회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아요. MMF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 이게 드러났는데 이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이 B 계좌라는 계좌와 네, 네. 또 다른 계좌 251로 시작하는 또 다른 계좌와 굉장히 잦은 그런 거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6 아라비아 숫자 251을 말하는 거겠죠. 예, 네. 251로 시작하는 그런 계좌와 거의 한 60번에 가까워 이제 돈을 주고받은 그런 흔적이 있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계좌를 이제 의심을 하긴 했습니다. 이 계좌 네. 도대체 무슨 계좌일까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계좌가 의문의 계좌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었는데, 네,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네. 다른 이제 KBS에서였죠. 그냥 네. 당일날 저녁 9시 뉴스에서 9시 뉴스 먼저 보도를 했죠. 바로 그 계좌가 그냥 의문의 계좌가 아니라 MMF다라고 이제 특정을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급하게 이제 알아보니까 그 251로 시작하는 번호는 펀드의 일종이 MMF 계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어떤 금융기관과 관계없이 251로 시작한 건 다 MMF 계좌라는 건가요? 신한은행에서 251로 시작하는 신한은행에서 사용한 것은 그런데 MMF 계좌에 그렇게 60번에 가까운 입출금이 있었다는 건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금 지니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분석을 좀 해봤어요. MMF라는 게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특성이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이게 펀드이긴 한데 마치 예금 통장처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해요. 네. 이게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의 증권사들이 이 상품을 많이 홍보를 했던 그런 상품인데 CMA 계좌와 마찬가지로 이제 고객들의 새로운 이제 자금 기반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다만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데도 예금 통장보다는 금리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한 4%나 또 2007년에서 10년에는 더 그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좀 그런 이제 금융 상품이었고요. 세 번째는 대신에 자동 이체가 좀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그냥 겉으로 보기엔 겉으로 보기엔 예금 통장이지만 실제로는 예금 통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입출금이 불편하군요. 그래서 본인이 뺄 수는 있지만 뭐 신용카드사나 보험사나 이런 데서 자동 이체를 하기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냥 예금 통장에 넣어두면 거의 뭐 0.1이나 이자를 거의 못 받거든요. 근데 이제 MMF 계좌에 넣어두면은 짧은 기간이지만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MMF 계좌에 돈을 넣어두고 아마 자동이체로 보험금이나 신용카드가 빠지기 직전에 이제 MMF 계좌로부터 돈을 빼서 이제 이 B 계좌라는 곳에 넣어두지 않았나. 사실 그런 이제 분석을 여러 이제 자산관리 전문가로부터 좀 들었습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뭡니까? 그 이자 돈만큼 이득인가요? 그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죠. 참 알뜰하게도 좀 챙기셨군요. 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정말 깨알같이 활용을 하신 거네요. 이동욱 후보자는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새로운 별명을 하나 얻었습니다. 생계형 권력주의자. 민주당의 최재천 의원으로부터 받은 별명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잘 어울리는 별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장이라고 하는 건 한 나라의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한 국가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자리이고 또 권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라면 마땅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법철학 또는 역사관 이런 것을 따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 어땠습니까? 여직원으로 하여금 법복을 입히게 했네 말았네, 또 공금을 유용했네 말았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따졌습니다. 얼마나 졸렬한 문제입니까? 이건 이동욱 후보자 개인의 불행이기도 하지만 한 국가, 우리 대한민국의 유상을 떨어뜨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동욱 후보자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린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부적격자인 게 분명해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우겸이었습니다.